미팅을 하면 애프터를 한 번도 못 받는다. 사람들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 소셜 포비아.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의 인생 이야기 대전 정광설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입니다. 네, 대학교 2학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키가 자그마한 여학생인데요. 대전에 아주 유수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아주 잘해서 4년 장학생으로 이제 다니고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온 이유는 미팅을 하면 애프터를 한 번도 못 받는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 대하기가 너무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다. 나는. 그게 이제 대인 불안 그러죠.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은 주로 대인 공포증 이런 표현을 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정신과 진단 용어로는 사회 공포증 이렇게 합니다. 소셜 포비아. 그래서 지나치게 남을 의식해서 남한테 좀 괜찮게 보이고 싶고 남의 호응을 좀 얻고 싶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것 같으니까 미리 자꾸 피하게 되고 은둔하게 되고 대인관계를 어렵게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장면에서는 자꾸 미리 너무 긴장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인 불안하면 우리가 흔히 이해가 잘 되고 대인 공포해도 많은 분들이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근데 이 여학생은 이제 그런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서 그 문제를 갖고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그렇게 당신을 위축시키는 문제냐 그랬더니 키가 작대요. 자기는 키가 작아서 그것 때문에 나한테 아무도 대시를 안 해온다. 대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미팅하고 애프터도 받아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이렇게 같이 데이트도 하고 좀 그런 그 이제 그걸 낭만이라고 이제 그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임에도 가기 싫고 동아리에도 가기 싫고 이제 공부만 하니까 공부는 성적은 잘 나오는데 그러면서 키가 적다고. 키가 적은 게 문제다. 그게 이제 대인 불안, 아주 순수한 의미에서의 대인 불안, 대인 공포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이제 자기 핸디캡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이제 더 어떻게 보면 열등의식도 좀 되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런 문제를 갖고 온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같이 왔어요. 근데 어머니도 키가 좀 작은 편이세요. 옛날 분이신데, 근데 아주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도 나오신 그런 인텔리어 여성이었어요. 근데 글을 쓰는 분이셨던가 그래요. 근데 이 엄마는 이제 딸하고 왔는데 아주 미안한 그런 얼굴 표정이세요. 딸은 엄마한테 막 화를 내는 그런 걸로 이제 엄마를 쳐다봐요. 그러면서 뭐냐 하면 엄마가 나를 이렇게 작게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옆에 있다가 이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말씀이 내가 그래서 너 키 키워주려고 조금 아버지 모르게 들고 있잖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그게 꽤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때 이제 뭐 한참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이렇게 골반뼈를 좀 잘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릎 아래 정경이라고 그러죠. 거기 이제 TB한다, 의학 용어로는. 거기를 이제 잘라서 그 뼈를 갖다 끼워갖고 키를 키우는 거예요. 그런 수술이 가능하다. 근데 그게 비용이 많이 된다고, 뭐 의료보험으로 절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서는 벌써 꽤 오래 전인데 3천만 원짜리 조금 아버지 몰리게 엄마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그거 되면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다. 그건 그렇게 함부로 할 것도 아니고. 그건 아파서 그런 일이 있었다면 모를까. 그거를 단지 키를 한 2, 3cm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걸 한다는 건 그거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닐 것 같다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아직 이 학생은 그야말로 1등생이에요. 그냥 당신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냐? 그게 좀 프라우드하지 않냐? 그랬더니 그건 소용없대요. 공부 뭐 나는 애들 만나면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워서 못 나가고 그냥 앉아서 할 거 없어 공부해갖고 그 성적 좋은 거 갖고 무슨 그게 의미가 있냐. 나는 데이트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데 대학생 아니 그랬어요. 한동안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이제 가는 이제 교환 학생 그러죠. 그 대학에서 2명인가 선발을 하는데 시험 봐가지고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와갖고 선생님 미국에 그때 아마 6개월인가 갔다 온 것 같아요. 6개월인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격려해주고 미국은 또 한국하고 좀 다른 세상이니까 가서 좋은 경험하고 오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요. 저는 이제 가끔 우리 환자분들하고 그런 표현합니다. 얼굴에서 빛이 나요, 사람은요. 어두운 빛도 나고, 밝은 빛도 나고, 자기가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얼굴에서 빛이 나요. 우리가 그런 경험하실 거예요. 근데, 미국 갔다 이제 거진 뭐 반년 이상, 거진 1년 가까이 됐을 때 왔는데요. 그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이때 왔어요. 근데 또 들어오는데 전에 다닐 때 여학생이 아닌 딴 사람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얼굴이 상당히 밝고, 글쎄요, 자신감이라고 그럴까, 당당함이라고 그럴까, 그게 이렇게 그야말로 묻어나오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반갑다 그러고서 이제 어떻게 잘 지냈냐, 미국 가서는 잘 갔다 왔냐, 근데 오늘 아주 참 표정이 밝고 참 좋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 그랬더니 선생님 저 이제 괜찮아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미국에 갔더니 자기가 걱정하던 거는 아무 걱정이 아니더래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도 자기한테 그것 때문에 신경을 쓰지를 않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도 공부를 잘해서 성적이 괜찮고 잘 따라가고 외국에서 온 학생이 잘 이제 말하자면 좀 앞서가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기가 더 인기가 있었대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속 썩지 않아도 되는 것 때문에 속을 썩었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에 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잘 지내다가 왔다고. 그러면서 그때 생각에 이제 선생님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면담할 때 선생님이 메인 포커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된 초점이 뭐냐, 내가 이 상황, 이 대인관계 장면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떨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은 내가 해야 될 퍼포먼스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그 스피치의 내용이 중요한 거냐, 아니면 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미국 가서 지내면서 원장님 얘기하시던 걸 그때는 내가 이해를 못하고 못 받아들였는데 거기를 가서 생활해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초점을 엉뚱한 데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내 본래의 모습 그대로 보이지를 못하고 자꾸 감추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변형시켜서 상대방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모르면서 상대방 마음에 들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그게 이제 남의 눈이 돼서 나를 본다, 그런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만 실은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고 그 사람의 눈이 아니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남의 눈이 돼서 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위축이 되고 사회적으로 위축이 되고 은둔이 되고, 그래서 소위 소셜 포비아, 사회 공포증, 이제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진단명에. 그래서 그 여학생을 가끔 생각하게 돼요. 비슷한 환자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병원에 가나 이래서 혼자서 꽁꽁 앓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아주 은둔해갖고 방에만 있다 보니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볍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자꾸 글쎄요 이런 표현이 맞을 거예요. 골마 터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소위 보더라인 경계를 넘게 돼서 그야말로 정신병적인 은둔으로까지 빠져들어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는 마땅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지나치게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내가 너무 주눅들어서 나의 사회적인 활동이나 그런 데 제약을 받는 거는 그거는 교정되고 보완돼야 되는 그런 문제다. 네. 그래서 이 대인 불안, 대인 공포 또는 사회 공포증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경우에 나한테 있는 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자꾸 생각을 하면 이겨낼 수 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자꾸 주눅이 들어요. 말하자면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는 거지. 너의 장점과 나의 단점과를 비교하면은 자꾸 내가 주눅이 들게 되죠. 이런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탁구 선수 보고 부러워서 너는 조그만 방에서도 둘이만 있어도 얼마든지 네 실력을 발휘하는데 나는 큰 운동장에 열 몇 명이 있어야 실력을 발휘할 수 있으니 참 나는 못났어 너는 참 부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을 수가 있어요. 너는 참 탁구 잘 쳐서 좋겠다. 조그만 방만 있어도 얼마든지 실력 발휘가 되고 나는 축구는 좀 해. 탁구는 너보다 못 쳐도. 그래서 난 넓은 운동장에서 뛸 때는 나는 비호같이 뛴단다. 나의 장점과 너의 장점. 그래서 너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나의 장점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어나갈 때는 대인불안증, 대인공포증을 능히 극복할 수 있으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